모든 언론인분들은 먼저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요. 가급적 중복된 내용은 피해서 짧게 질문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연합뉴스의 정 기자 좀 먼저 질의해 주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정윤주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들었는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엊그제 이제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서 12시간가량 소환 조사를 받으셨는데 대표님 육성으로 좀 소회를 듣고 싶고요. 소환 조사를 받으신 소회를 듣고 싶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성남FC 말고도 대장동이나 선거법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없으신지, 그리고 또 검찰 소환이 오면 그때 또 출석해서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법.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습니다. 진술 거부권 했잖아.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유 기자. 네. 네, 대표님 중앙일보 위문희 기자입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하시면서 그 선거제 개편은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거구 그리고 비례대표제 개편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조금 밝혀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그 중대선거구제를 고리로 여당과 협상에 나설 의사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고 또 여야 정치 세력들 간의 이해관계도 충돌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고 또 특히 지역주의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착화시키고 있는 한 원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민의가 제대로 대변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관심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중대선거구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실 것이고 그 제도를 통해서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다만 중대선거구 제도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번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제도들을 여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심도 있게 토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도 내부의 토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의 뜻을 살펴가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 일감으로는 저는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좀 친한 제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에 정책위 이장께서 하신 말씀이라 저도 한번 원용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입니다. 최근 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TF를 띄웠는데 대표님께서 검찰 리스크 얘기 나올 때마다 당 지도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두 사안을 저 아이들이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팩트 생각합니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 이게. 저에 관한 검찰의 이 정치적 공격, 이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경찰이 무혐의했던 수년간 수사에도 아무런 근거를 거짓말 하지 마. 소멸했던 사건을 억지로 만드는 야, 재명아. 판단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데 역겹다, 김건희 역겨워. 여사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불송치했잖아.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 무혐의는 검찰이 하는 거야.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 두 가지 사안은 연관시키는 송치는 사안이 경찰이 하는 아니라고 것이고. 생각하고 있고 불송치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를 여러분께서도 검찰이 두 안 가지가 같이 했잖아. 연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고발인이 다시 것은 사실상 응? 공평치 재고발했고 못한 말이야. 판단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 없는 걸 관계 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오늘 이쪽에는 손을 들고 이쪽에는 손을 안 들으셔서 이쪽에 권한을 한번 드리려고 했더니, 네, 홍 기자, 네. 얘들이 좌편향된 이 아이들이어가지고.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뉴시스 홍연우입니다. 이제 내년이 총선인데 당대표로서 공천 룰 확정이나 공관위 구성 등에 대한 로드맵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직은 뭐 공천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당 내에 이미 공천 시스템이 투명하게 갖춰져 있고 또 필요하면 일부 제도를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능하고 또 실적 있는 우리 당내 인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결국 판단은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게 판단될 것입니다.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또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아직은 그 얘기를 하기는 한참 이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한국경제.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 전범진 기자입니다. 오늘 이제 전세보증금 지원이나 기본 시리즈 등 다양한 약속들을 많이 담으셨는데 사실 이제 이런 일종의 공약 같은 경우에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의 설득과 동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감량비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 수 있다면은 그 이제 대표가 되신 지 이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지지율은 이제 취임 전에 비하면 소폭 하락했다는 결과들이 이제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랑은 좀 차이가 아직 없는 수준인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폭이 크지요. 지지율에 연연하면 아무래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고 선거 이전에는 정치 세력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일들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야당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폭주, 또 무도함, 반국민적 행태들을 견제하는 일, 야당의 제1의 역할이겠죠. 두 번째로 또 대안 세력으로서 또 국정의 한 부분을 맡는 정치 집단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을 해내고 또 성과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해 나가도록 기자들이 한 적극적으로 명이니까요. 하는 일, 그게 또 기자들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핵심을 못 찔러. 그 성과로 얌얌 기자. 내년에 우리는 총선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가 말씀을 네,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잡법, 관련해서 저희가 잡법. 생중